자, 오늘은 이 저항이 어떻게 접속이냐에 따라서 어떻게 달라지는지, 이 저항의 접속을 직렬로 하냐 아니면 병렬로 하냐, 아니면 직렬과 병렬을 조합해서 하냐에 따라서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저항을 직렬로 먼저 하는 거를 한번 회로도로 그려보면, 이제 전압 이쪽 플러스 쪽 마이너스 쪽이고, 저항이 하나 R1, 그다음에 둘 R2, 그다음에 셋 살짝 지워서 R3에서 이렇게 세 개의 저항을 이렇게 병렬로 직렬로 연결했을 때 이 전압과 전류가 어떻게 되는지를 먼저 하는데, 먼저 여기에서 합성 저항이라고 해요. 이 전체 합해진 저항을 합성 저항을 R0라고 나보는데요. 여기서는 직렬에서는 모든 저항이 합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R1, R2, R3가 합해진 거가 되겠고, 그 다음에 이 직렬 접속 회로에 있어서 각 저항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모두 같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간단하게 여기 직렬에서는 합성 저항은 모든 저항을 합하는 것. 두 번째, 각 저항에 흐르는 전류는 같다.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해 두시고요. 그러면 전류가 같다는 것은 각 이 저항에 흐르는 이 전압은 V1, V2는 V3는 뭔가 다르겠죠? 그러면 이거를 오음의 법칙을 우리가 배웠으니까, 오음의 법칙 V는 IR, 물론 I로 하면 R분의 V로 오음의 법칙을 배웠지만 우리는 V를 구할 거니까 V는 IR식을 이용해서 한번 각각 V1, 2, 3를 한번 구해 볼게요. 그러면 전류는 모두 I로 같을 거고, 이제 저항은 각각의 저항 R1, R2, R3가 있으니까 이제 V1은 IR1, 그 다음에 V2는 IR2, V3은 IR3로 간단하게 구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는 이 전압, 전체적으로 흐르는 이 전압이 이 저항에 비례해서 분배가 된다고 하네요. 즉, 이 저항값에 흐르는 전압이라는 것은 거기에서 저항에 만나서 이제 전압 강화가 되는 양을 말하는데, 저항이 많으면 아무래도 많은 양의 전압이 강화가 되겠죠. 그래서 이 다른 방법으로 이제 V1은 전체 저항분의 이 R1 첫 번째에서 저항만큼, 전체 전압의 R0분의 R1만큼, 그 다음에 V2는 전체 전압의 R0분의 R2만큼, V3은 전체 전압의 R0분의 R3만큼 이 전압이 각각 분배되는 것을 이 식으로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전류와 저항값을 가지고 각 저항에 흐르는 전압 강화를 찾을 수도 있지만, 이 저항에 비례해서 각 저항의 값만큼 분배를 이용해서 이 각 저항에 흐르는 전압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만약에 방금 전처럼
전압이 저항값이 여러 개 있는데 마지막까지 여기서 R1, R2부터 쭉 아래 n까지 저항값이 여러 개가 있는데 이게 모든 값인 R만큼의 값을 가졌다고 생각 한번 해보면 여기 합성 저항은 모든 저항값을 합한 거가 되니까 이게 n개면 nr이 되겠죠. 그래서 한 개의 저항에 그냥 n배만큼 전체 합성 저항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5옴, 10옴, 15옴의 저항을 직렬로 연결하고 전압을 가했더니 10옴의 저항 연단에 30V의 전압이 측정되었다. 전체 전압을 전 전압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이걸 몇 볼트인가 물었습니다. 좀 그림이 좀 멀겠네요. 제가 그림을 먼저 그려보겠습니다. 여기 세 개의 저항이 있는데 각각 5옴, 10옴, 15옴 그리고 이쪽 여기에서 여기까지 걸리는 압력이 30V였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볼트, 여기 볼트는 각각 틀리겠지만 전류는 똑같겠죠. 그러면 이 두 번째 저항에서 흐르는 이 전류를 먼저 구하면 I는 R분의 V니까 10분의 30 해서 3A가 전류가 되겠네요. 근데 이 직렬로 저항을 연결했을 때는 이 전류의 크기가 모두 똑같다 그랬어요. 3A로. 그러면 이 각각에서 흐르는 전류는 모두 3A가 되겠죠. 그럼 각각 V1도 IR 곱하니까 15A 그다음에 V3도 IR 전류와 저항을 곱해서 3 곱하기 15에서 45A로 각각의 전압을 구해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 전압은 모두 V1, V2, V3를 합한 전압으로 구할 수 있으니까 여기 제가 여기를 암페어로 잘못 썼네요. 암페어가 아니라 볼트예요. 이게 V1은 35, 볼트 여기 45V 그래서 15 더하기 30V 더하기 45V여서 90V가 전 전압이 되겠습니다. 문제 한번 잠깐 다시 보시고요. 여기다 올려주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이번에는 이제 병렬 접속 회로를 보겠습니다. 병렬 접속 회로를 이거 저항이 병렬로 되어 있을 때 얘긴데 그러면 회로도를 한번 그려보면 전압이 있고 세 개의 저항을 그려보겠습니다. R1과 R2, R3 그 다음에 전류가 Iampere가 흐릅니다. 전체 볼트, V 볼트가 있고 자, 그럼 좀 전에 직렬에서는 비교를 한번 해보면 직렬에서는 저항은 모든 저항을 합한 값이었고 전류는 모두 각 저항에서 동일했습니다. 자, 근데 여기 병렬에서는 각 저항에 흐르는 전압이 모두 동일합니다. 즉 여기도 V, 여기도 V, 여기도 V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 합성 저항인 R0는 R1분의 1, R2분의 1, R3분의 1 분의 1 ohm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직렬보다는 조금 복잡하지요. 그래서 이 직렬과 병렬을 좀 비교해서 이 저항은 모두 더한 거, 여기는 각 저항의 역수를 더한 것분의 1로 나타납니다. 이 식으로 외우고 계산마다 간단하게 계산을 따로 하는 게 이걸 정리하는 것보다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하고, 그 다음에 각 전류는 우리 앞에 ohm의 법칙에서도 있지만 전류는 저항에 반비례해서 흐르잖아요. 그럼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저항에 흐르는 전류는 이 저항에 반비례해서 흐릅니다. 자, 그래서 여기도 그림이 좀 여기 옆에다 써볼게요. 이제 I1은 이 ohm의 법칙을 그대로 이용해서 R1분의 V, I2는 R2분의 V, I3는 R3분의 V. 전압은 이 병렬 접속으로 해서 각각 모두 같다 그랬으니까 똑같은 V를 쓰고 이제 각각의 저항을 씁니다. 즉 이 ohm의 법칙 그대로 식을 써보면 여기서도 역시 전류는 이 저항과 반비례한다는 걸 알겠죠? 자, 그러면 이 전류를 구하는 방법이 몇 가지가 더 있는데, 이 첫 번째 이 저항은 이 저항분의 전체 저항 I, 그러니까 전체 전류를 이 저항값에 반비례해서 분배를 한다 그랬는데 R1분의 R0 I, 그 다음에 I2는 R2분의 R0, 즉 전체 합성 저항을 분자에 두고 분모에는 각각의 저항을 두고 이렇게 계산해서 각각의 전류를 전체 세 개의 전류로 분류를 한다고 합니다. 이 식은 외워야 할 것 같아요. 혹시 증명하게 되는 과정에 나오면 한번 증명을 할 텐데 그냥 일단 외우는 걸로 하시고, 그 다음에 또 두 가지 저항이 두 가지 방법 두 가지 있을 때는 한번 증명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식부터 먼저 하고 그 다음 문제가 에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저항이 두 가지가 병렬로 R1과 R2가 병렬로 연결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여기에 흐르는 전류 I1과 I2는 어떻게 분배를 하냐면, 물론 이 1번 방법으로도 할 수 있겠지만 1번 방법으로는 할 수 있겠지만 이 I1을 전체 저항, 즉 합성 저항에 R1, R2분의 이 반대편 저항인 R2만큼 이쪽 전류가 반비례하니까 오히려 반대쪽 거만큼 전류가 흐른다고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그럼 I2는 R1 플러스 R2분의 이제 반대편 R1만큼의 전류를 흐른다고. 이렇게 저항이 두 개일 때는 이 공식을 써도 훨씬 간단할 것 같습니다. 세 가지 이상의 저항이 병렬로 되었을 때는 이 식이 어떻게
되는지 조금 복잡할 것 같아서 아직 나오지 않았는데 혹시 문제에서라든지 보게 되면 이 방법으로 할 수 있을지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도 아까 똑같이 같은 크기의 저항이 병렬로 접속되었을 때를 한번 볼게요. 이게 R 이렇게 쭉쭉 해서 이게 R1부터 R2 쭉 아래 N까지 했는데 이 저항이 R이라고 똑같이 전부 같은 크기의 저항을 가졌을 때 합성 저항 R0는 R분의 1, R분의 1, R분의 1 쭉 N개의 R분의 1이 더해진 것분의 1이 되니까 R분의 이게 N개여서 N이 되겠죠. 이거 역수 취해줍니다. N분의 R. 그래서 R개의 N개의 똑같은 저항이 병렬로 연결되었으면 전체 합성 저항은 그 한 개의 저항을 N으로 나눠두면 됩니다. 이것도 이제 비교해서 직렬일 때는 R개의 저항이 N개의 저항이 똑같은 크기 R개를 가지고 있으면 직렬일 때 합성 저항 R0는 N배인 NR이었어요. 여기서 병렬에서는 R을 N으로 나눠주는 거, 여기에서는 직렬에서는 N배를 해주는 거 같이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좀 전에 얘기했던 거가 나왔는데 이걸 먼저 같이 볼게요. 이제 두 개의 이거 아까 번분수 이용해서 할 수 있는 건데 이제 두 개의 저항이 병렬 접속하면 그것도 한번 그림을 그려볼게요. R1, R2 이 합성 저항은 R1분의 1 플러스 R2분의 1분의 1입니다. 이걸 아까 그 번분수식을 이용해서 분모와 분자에 뭘 곱하냐면 이 분모에 있는 R1, R2를 곱해봅니다. 그러면 이렇게 곱해서 사라지고 R2 더하기 이렇게 사라져서 R1 분의 R1, R2 그래서 두 개의 저항이 병렬로 접속할 때는 뭐 이렇게 외워도 되지만 간단하게 두 저항의 합분의 두 저항의 곱으로 기억을 하셔도 됩니다. 좀 합이 뭔지 곱이 뭔지 조금 혼동하시는 분들은 합이 아무래도 덩치가 좋으니까 길이가 길잖아요. 곱보다. 그래서 튼튼하게 분모에 있다고 생각을 하셔서 외우셔도 됩니다. 제가 사실 그렇게 외웠거든요. 자, 그러면 그 다음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이게 제가 아까 좀 전에 이 아이를 구하는 방법 중에서 이 두 번째 방법을 증명하는 걸 문제에서 보겠다고 했는데 이 문제가 풀게 되면 이거가 증명이 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두 번째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이 문제를 한번 볼게요. 그림은 얘하고 방금 전하고 똑같은 거 그대로 사용하겠습니다. R1, R2의 병렬회로 해서 R2에 흐르는 전류가 I일 때, 자, 여기에 흐르는 전류를 I라고 놨네요. 그랬을 때 전 전류, 아까도 전 전압이 전체 전압이었듯이 전 전류는 전체 전류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위에 저항 R1에 흐르는 전류는 제가 I1으로 놓을게요. 자,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전압은 병렬에서는
각각에 흐르는 전압이 모두 V로 같다 그랬으니까 이 I1은 R1분의 V. 그 다음에 여기 뭐 I2로 놓고 싶은데 여기서 I라고 놓으라고 했으니까 I로 놓을게요. I는 R2분의 V 이렇게 놓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구하려는 거가 전 전류니까 전 전류는 이 두 개의 전류의 합과 같습니다. I와 I1 얘 둘의 전류를 합한 값이 전 전류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얘네들 합하는데 일단 I1은 저희가 여기서 이렇게 임으로 놓은 거니까 I 값이 되도록 고쳐보겠습니다. 여기에서 두 개 매개로 할 수 있는 거가 V니까 V는 I R2로 하고 여기에 대입시켜 보겠습니다. 그럼 I1은 R1분의 I R2 좀 자리를 바꿔서 R1분의 R2 I라고 해놓을게요. 그럼 전 전류 이걸 I0라고 놓을게요. 이거는 이 첫 번째 I1과 I를 더한 값인데 I1을 방금 전에 I로 나타냈죠. R1분의 R2 I. 그 다음에 I는 그대로. 그러면 얘는 R1분의 R2 플러스 1 I로 묶을 수 있으니까 R1분의 R2 플러스 R1. 혹시 운동하시는 분 이를 R1분의 R1이라고 놓을게요. 그래서 이렇게 곱한 거 I. 다시 I0 써주면 전 전류는 R1분의 R2 플러스 R1 I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게 답이 되겠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거가 어떻게 하냐면 양변에 이거를 역수를 다시 한번 곱해 볼게요. 여기에서 양변에 이거 역수 R1 R2 분의 R1을 곱하면, 물론 이건 역수 곱하니까 이쪽은 없어지겠죠? 그럼 식이 어떻게 나오냐면 I는 R1 플러스 R2 분의 R1 곱하기 I0. 자,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지금 여기서는 R2에 흐르는 전류를 I라고 나서 좀 혼동이 되겠지만 지금 R1, R2에 흐르는 전원을 여기를 I1, 원래 I2로 놔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문제에서 I로 놨으니까 그 I인 거가 되는 거예요. 혼동이 되니까 여기 I2로 다시 넣을게요. 자, 여기에서 이 전체 전류 I를 이쪽으로 이렇게 분류하는 방법 중에서 아까 두 번째 방법에서 어떤 게 있었냐면 전체 전류 I0를 헷갈리니까 I0를 합성 전류 R1 플러스 R2분의 이 반대편의 반대편 저항 R2만큼 이렇게 I1은 놓겠고 그 다음에 I2 지금 여기서 말한 I겠죠? 이것도 전체 합성 저항 R1, R2분의 이 반대편 저항 R1만큼 해서 전체 전전류에다가 그만큼과 반대의 저항값만큼을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분류된다는 거. 이 두 가지 저항이 병렬로 되었을 때는 이 식이 문제 풀기에 좀 훨씬 편할 것 같습니다. 아까 두 번째 증명한 것을 이걸로 한번 얘기해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직렬과 병렬 회로를 해야 되는데 여기가 좀 지저분하지요? 여기를 지워서 여기서 다시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직렬, 병렬이 같이 나와 있는 경우는 물론 복잡은 하겠지만 새로운 사실은 없고 단지
좀 전에 했던 직렬 회로와 병렬 회로를 단계별로 한 거가 조금 복잡하지만 그걸 그대로 이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그림이 다시 한번 그려보면 먼저 이 병렬로 R1, R2 이렇게 저항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여기 또 하나의 직렬 저항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그림 이해 가시나요? 자, 그러면 여기 지점을 A라고 놓고 여기 지점을 B라고 놓았을 때 먼저 여기 전체 이만큼 이 부분이 여기 RAB 여기에서 흐르는 합성 저항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자, 그러면 우리 병렬 합성 저항은 어떻게 나타났냐면 R1분의 1 플러스 R2분의 1 분의 1 이렇게 나타냈죠. 근데 좀 전에 이제 두 개 이건 간단하게 R1 플러스 R2분의 R1, R2 번분수로 고쳐서 해도 되고 아예 이게 두 가지인 경우는 합이 더 이게 넓으니까 분모에 있어서 이렇게 외우시라고 했습니다. 합분의 곱으로 외우시라고 했으니까 바로 쓰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이 지금 합성 저항이 되어 있으니까 이제 그 다음으로 좀 넓혀서 이렇게 이만큼을 다시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여기는 조금 회로를 좀 다시 간단하게 고쳐주면 방금 이 병렬은 RAB로 합성 저항을 구했으니까 RAB로 쓰겠고 이게 지금 1번에서 구한 겁니다. 여기는 R3 이렇게 또 간단하게 회로를 고칠 수 있겠죠. RAB는 R1 플러스 R2분의 R1, R2인 저항으로 나왔으니까 이 직렬 회로에서 합성 저항은 다시 구해보면 여기는 이제 직렬이 되니까 이 합성 저항은 이제 전체 합성 저항이니까 R0로 놓을게요. 이 두 가지의 합으로 보면 됩니다. 그럼 R1 플러스 R2분의 R1, R2에다가 그냥 R3를 더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게 전체 합성 저항이 되겠네요. 그러면 여기서 전체 전류 IA를 구하는 것은 R분의 V인데 이 R에다가 이 전체 R0를 집어넣고 V에서 구해서 계산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똑같이 직렬과 병렬을 병렬을 구해놓고 다시 직렬로 더해서 이렇게 직렬, 병렬 회로가 합해진 곳에서도 구할 수 있습니다. 단계를 거칠 뿐이지 앞에서 직렬, 병렬 된 거가 반복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 문제를 풀어보고 그 다음에 끝내겠습니다. 그림과 같은 합성장은 몇 옴인가? 지금 제가 정리한 노트를 한 거라 그림이 선명치 않아서 다시 한번 그려는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기 병렬 저항, 이 병렬로 된 두 개의 저항이 다시 직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A, B. 자, 여기서 합성 저항을 물어봤는데 여기가 4옴, 6옴, 10옴, 10옴. 단위는 안 썼습니다. 자, 그럼 먼저 이쪽에서 흐르는 첫 번째 합성 저항을 먼저 구해보면 자, 다시 한번 RAB 이 두 개는 R1 플러스 R2 두 개의 합과 두 개의 곱 이렇게 두 개의 병렬 저항이 있을 때는 이 식을 그냥 외워서 써주는 것이 훨씬 편하겠죠. 그럼 두 개 4하고 6을 더해서 10분의 곱해서 24 즉 여기서는 2.4 옴이 저항이 되겠고요. 이쪽에서
합성 저항은 두 개의 합인 20분의 곱인 100 해서 5옴. 이 식으로 이용하니까 훨씬 간단하게 빨리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는 이거가 두 합성 저항이 돼서 이제 R1과 R2인 직렬이 되었으니까 2.4와 5옴을 더한 7.4옴이 전체의 합성 저항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그 다음도 한번 다시 그림을 그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병렬로 4옴, 그 다음에 6옴. 기호에 다 가로를 치던데 그냥 편의상 저는 그냥 쓸게요. 꼭 쳐야 되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2.6옴 박렬과 직렬의 회로도가 있는데 전체 전압은 10V가 흐르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흐르는 전류값 를 물어보았는데 먼저 전체 합성 저항을 먼저 찾아야겠죠. 먼저 첫 번째 여기 이 부분에서 첫 번째 저항을 찾겠습니다. 첫 번째 4하고 6을 더한 10분의 6, 4, 24 해서 2.4옴이 되겠죠. 자, 여기가 2.4옴으로 됐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이제 두 번째 여기 R1이라는 기호가 있으니까 그냥 뭐라고 할까요? 그냥 다시 그냥 R1, R2로 차려 넣겠습니다. 여기서 말한 R1, R2를 지울게요. 자, 그러면 이거를 여기 합성저항 R1, 이 전체적인 합성저항은 2.4하고 2.6을 더한 5옴이 되겠네요. 이게 전체 저항 R0가 되겠네요. 자, 그런데 전체 전압이 10이니까 그럼 전류 I는 R분의 V 5분의 10 해서 2 암페어가 이 전체에 흐르는 전류가 되는데 물어본 거는 전체 전류가 아니네요. 지금 여기 4옴에 흐르는 전류 여기 A를 물어봤네요. 자, 그러면 다시 이쪽 전류가 여기서 2암페어가 들어가는데 2암페어가 이 부분에서 두 개 똑같이 분류가 되는데 좀 전에 제가 간단하다고 했던 식을 그걸 이용해서 한번 해볼게요. 여기가 4옴이고 6옴이고 물론 저쪽 2.65옴에도 들어가지만 여기서는 이제 여기도 또 2암페어고 여기하고는 상관없이 2암페어가 여기에서 두 개 부분으로 이렇게 분류돼서 나가니까 여기서만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아까 했던 식을 다시 한번 써주고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여기가 R1, R2 이렇게 나갈 때 여기 I0, I1, I2가 있으면 I1은 전체 전류의 전체 합성 저항 R1, R2분의 이제 반대편 저항만큼. 그 다음에 I2는 전체 전류의 R1 곱하기 R2분의 반대편 R1 저항만큼 이렇게 해서 분리돼서 넣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흐르는 전류는 2암페어를 얘네 둘이 합한 10분의 반대편 6옴만큼. 그러면 계산하면 얼마 되게 2, 50,
5분의 6이니까 5일은 후 1.2 암페어 만큼 여기에 들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이걸로 구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 두 번째 방법도 구했는데 첫 번째 방법도 한번 기억할 겸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분리된 아이를 구하는 또 한 가지 방법이 뭐가 있었냐면 저항과 반비례 한다 그래가지고 여기 그림에서 전체 자기 저항분의 I1은 자기 저항분의 전체 저항 곱하기 I 이걸로 했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어떤 공식이냐면 여기 이쪽에서 전체 전류의 R1분의 R0, R2분의 R0 곱해서 한 첫 번째 방법이 전류를 구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저항과 반비례 한다 그래서 그러면 여기 경우에서도 그렇게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해보면 지금 2A가 들어가는데 여기는 4옴과 6옴 그리고 이렇게 이쪽 병렬인 부분에서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전체 전류를 구해야 되는데 이 전체 전류가 합성저항 지금 이게 병렬 부분에서만 합성저항입니다. 이걸 그냥 더하면 안 되고요. R1분의 1, R2분의 1, 분의 1 이걸 간단하게 해서 R1 플러스 R2분의 R1, R2 이걸 한 거 아시죠? 그래서 두 개 더한 10분의 24 여서 2.4가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흐르는 I는 R1분의 R0 전체 I 이 식을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I1은 얘 옴 저항 4분의 전체 저항 2.4 곱하기 이 전체 전압이 전류가 2니까 이걸로 계산하면 1.2 암페어. 좀 전에 했던 방법하고 답은 똑같습니다. 근데 조금 이거 합성저항까지 구하느라 복잡하니까 두 가지 경우로 나올 때는 이 첫 번째 방법을 이용하는 거가 좀 간단하겠죠? 어쨌든 두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그 상황에 맞게 하시면 됩니다. 좀 한꺼번에 여러 개를 하느라고 좀 시간도 길어지고 복잡하지만 직렬, 병렬, 저항이 되어 있을 때 접속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 한꺼번에 연결해서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